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불이 맛을 이끌어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도 말을 하고 느린 갈색화 반응이다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느리다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고 천천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이야르 반응 얘기를 할 때 센 불에서 사실은 플란베처럼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는 갈색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고기를 구울 때도 아주 지식하면서 이 갈색이 확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빵이 구워질 때도 토스트에서 노란색 갈색이 그냥 5분이나 10분 내에 벌써 확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전형적으로 갈색 물질, 맛을 내주는 갈색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느린 갈색화 반응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세 번째 열이 만들어내는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야르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은 뭐와 뭐가 결합한다고요? 당과 단백질이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센 불에서 결합했을 때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상온에서 10도에서 한 40도 사이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일반 환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것이 빨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천천히 일어나는데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온에서 아주 서서히 당과 단백질이 결합했다가 이것들이 부셔지면서 아주 특유한 맛과 향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느린 마이야르 반응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빠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이야르 반응하고 다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 빠른 마이야르 반응은 당연히 빨리 일어나죠. 1초 불에 딱 가는 순간부터 지식 시작을 해서 구워져서 노란 이 갈색화가 전체로 진행되는데 5분이 안 걸려요. 그런데 느린 마이야르 반응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갈색이 더 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점점 더 진해지고요. 그러면서 맛과 향도 발효한 맛과 향도 점점점 진해지고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하고 나중에하고 맛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느린 마이야르 반응은 일반 마이야르 반응하고 달리 일반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이 많으면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기억나셔요? 수분이 많으면 물이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그 150도 이상의 온도까지 쉽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결코 안 일어나는데 느린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이 많아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도가 150도까지 안 올라가도 상온에서 보통 10도에서 한 40도 사이에서도 충분히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마이야르 반응은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 접촉을 할수록 더 빠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진공 상태로 포장을 했을 때보다 아예 공기 중에 놔뒀을 때 더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자연적인 노화 과정 중에 일부가 이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사람의 온도가 35도잖아요.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게 되는 그 온도 10도에서 40도 사이예요. 이 온도 사이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포도당, 당과 혈당과 그다음 우리 몸 안에 단백질들이 같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서서히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요. 뭐죠? 여러분 얼굴에 점이 생긴다거나 피부가 검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좀 더 어린 아기들은 뽀얗잖아요. 그게 점점 더 색깔이 옐로우리시하게 변해가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옐로우리시하게 변해가는데 그것이 바로 느린 마이야르 반응의 바로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생명의 노화 증상이 이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리에서 이 느린 마이야르 반응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느린 마이야르 반응은 사실은 숙성과 저장의 맛이에요. 이제 5분이나 10분 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루, 열흘, 한 달 또는 몇 년을 가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와인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와인 어떤 거죠? 만든 지 아주 프레시한 와인이에요. 요 와인은 금방 만들어 보면 포도 주스 색깔이죠. 뭐 약간 푸르스름한 껍질 색깔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가게 되면 색깔이 점점 더 옐로우해집니다. 그러다가 아주 숙성이 오래 진행되면 거의 노란색이 약간 붉은기를 띌 정도로까지 진행이 되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감정할 때 색깔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와인이 얼마만큼 숙성이 되었나를 볼 때 보통 이걸 보고 우리가 와인 그 품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숙성이 잘 되었을 때를 요렇게 중간에 약간 그 맑은 황색 이런 게 날 정도면 숙성이 잘 되었다고 보고 이것이 약간 갈색화까지 넘어가게 되면 요게 오버 숙성을 한 게 아닌가. 물론 품종에 따라서 이것들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숙성의 정도를 우리가 색깔로 판단을 하죠. 와인도 마찬가지,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레드 와인도 처음에 짜서 만들게 되면 와인 색깔이 그 포도의 껍질 색깔 때문에 아주 청자색, 그러니까 블루이시한 그런 붉은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자색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게 되면 이 청색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레드기가 늘어나면서 옐로우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홍색 정도로 이렇게 색깔이 노란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둘 다 숙성이 오래될수록 옐로우시한 것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와인 숙성 같은 경우에 숙성이 잘 된 와인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와인의 품종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런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 낮은 저장고의 온도에서 어떻게 잘 일어나니까 보통 그 저장고 온도를 한 10도 정도로 놓고 하는데요. 이 10도 그 저장고 동굴이나 이런 데 속에서 와인이 어떻게 숙성이 되느냐, 얼마만큼 숙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와인의 향미가 다 틀려지고 또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와인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류도 바로 이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제가 여기 두 개 그림을 넣었는데요. 여기 보세요. 먼저 금방 여러분들 된장 만들어서 그 콩을 가지고 이제 그 메주를 얻게 가지고 그 된장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때 금방 갓 담은 된장의 색깔은 사실은 삶은 콩이 약간 그 메주로 띄어진 그 색깔을 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된장의 색깔이 맑은 밝은 황색에서 어두운 황색으로 황토색으로 어두운 갈색으로 점점점 변해가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으면 더 색깔이 진해진다 그랬는데 더 마이야르 반응, 이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된장 여러분 위에 그 단지의 제일 윗부분을 보게 되면 그 단지의 뚜껑을 드러내고 윗부분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색깔이 진해져 있고 그것을 드러내면 밑에 부분은 맑은 그래도 그 색깔이 연한 된장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게 된장의 숙성도 이 공기하고 접촉하면은 더 빨리 숙성이 되어지고 이 아랫부분은 숙성이 덜 되어진다고 할 정도로 색깔로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추장도 금방 담아 놓으면 그냥 그 고춧가루의 그 황색이 약간 남아 있는 그런 그 빨간색인데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색깔이 어떻게 되죠? 점점점 거무스름하게 변해갑니다. 숙성이 잘 된 고추장은 아주 약간 그 윤기가 나면서도 고춧가루에 의해서 윤기가 나면서도 아주 진한 갈색이 살짝 들어가 있는 고추장의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간장 단지 제가 모습을 그려놨는데 사진이 이렇게 보면 보시겠지만 간장이 이렇게 단지 속에서 숙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색깔이 진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금물에 그 메주가 띄어져 있으니까 그냥 어두면 소금물에 메주가 띄어져 있는 그냥 흐린 황색이었다가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갈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종갓집 씨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얼마나 그 색깔이 이게 100년 된 간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 그림을 살짝 띄우고 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100년 된 간장. 요거 제가 TV에서 이렇게 그 스냅샷 찍은 것을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간장이 그야말로 농도가 꿀처럼 끄죽할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맛도 보게 되면 아주 진한 그 짠맛보다는 캐러멜 맛 그다음에 단맛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진한 맛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요. 한 병이 얼마였다든가 아주 비싸던데요. 이렇게 100년 된 간장, 씨간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또 다음 간장 만들 때 조금씩 섞게 되면 훨씬 더 이게 계대배양하는 것처럼 맛이 전달이 되어진다고 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지는 간장입니다.
느린 마이야르 반응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공기에 많이 접촉하면서 갈색이 진해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조 과일들이에요. 여러분 프레시한 과일들은 이렇게 아주 색깔이 컬러풀하니 이쁘잖아요. 아주 신선 주황색도 환한 주황색이고 하얀색은 아주 하얀색이고, 그런데 얘를 썰어서 말리게 되면 흰색은 누래지고, 이렇게 배 봅시다. 배 말린 거 좀 보세요. 배 색깔이 원래 하얀색이었을 텐데 배를 썰어서 말리게 되면 색깔이 누래지죠. 그 다음에 레몬 같은 것도 선명한 레드에서 약간 갈색의 그 옐로우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거 분명히 빨간색이었는데 이걸 썰어서 말리게 되면 금스레한 빨간색 또는 우리 대추 색깔, 말린 대추 색깔 같은 그런 갈색의 그 레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전부 뭐냐면 느린 갈색화 반응의 결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이 느린 갈색화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시간이 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무슨 얘기냐, 간장 시간장 100년 묵은 거다. 그것에 대한 맛은 사람이 일미적으로 맛을 낼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흘러가야지만 되는 것들이, 그게 대표적으로 이 차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또는 치즈라든지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명차라고 하는 거 있죠. 정말 아주 가격이 비싼 흑차들, 여기 이제 안화 흑차가 제가 그 사진이 있어서 찍었는데요. 요 안화 흑차 사진인데 이거 비싼 건 굉장히 비싸요. 제가 한 재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재산으로 돈으로 바꿔 쓴다는 말도 들었는데, 자, 차를 덮어가지고 우리 그 차 덮는 거 지난번에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뜨거운 가마솥에 차를 확 덮어요. 그러면 마이야르 반응이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사람이 이 차를 이제 공기 중에 이게 말리면서 이게 꽉꽉꽉 뭉쳐놔요. 그러면 이제 건기에 닿는 면은 적게 되면서 그 안에는 이게 안에서 발효가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공기와 더불어서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차라고 하는 아주 그냥 좋은 차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차의 맛을 보게 되면 향이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약간 곰팡이 내 냄새 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차가 발효가 안 된 차하고 발효가 된 차하고 굉장히 맛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가 차를 구별을 할 때 청차, 백차, 황차, 홍차, 흑차 이렇게 색깔로 나누는데, 색깔이 뒤로 갈수록 어떻죠? 점점 더 검어지는 거 보이시죠? 흑차까지 가게 되면 아주 발효한 향이 강해집니다. 즉 말하자면 마이야르 반응이 느리게 오래 상온에서 일어나면서 맛과 향을 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뭐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발사믹 식초도 이렇게 그림에 올렸는데, 발사믹 식초 보통 50년짜리 발사믹 식초 여러분 먹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이탈리아에 갔을 때 이거를 5년산, 10년산, 그 다음에 25년산, 50년산까지 제가 먹어보고 50년산은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50년산 식초는 먹어보면 신맛은 아주 약하고 단맛과 캐러멜 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5년짜리하고 50년짜리하고 10배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맛과 향이 진한 그런 발사믹 식초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치즈도 보면 5년짜리 치즈가 있고 25년짜리 치즈가 있잖아요. 여기 이게 파르마에서 찍은 사진인데, 파르마에서 치즈를 그냥 5년, 10년 이렇게 저장을 시켜요. 그러면 색깔을 보게 되면 오래 저장한 녀석들은 색깔이 이렇게 진해요. 금방 갖다 놓은 건 색깔이 하얘요. 우유 색깔이니까, 우유에서 만들었으니까, 우유에서 치즈를 뽑아내서 그 치즈 단백질을 뽑아내서 그 덩어리를 만드는 게 치즈잖아요. 그런데 이 치즈 덩어리가 처음에는 하얀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점점 더 노란색으로 변해갑니다. 속도 노란색으로 변해가요. 자,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 많이 느끼는 게 청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탕하고 과일하고 섞어가지고 청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매실청 같은 거요. 처음에 매실청 만들어 놓으면 색깔이 그냥
투명한 아주 엷은 그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하게 되면 저희 이제 매실청 같은 거 해마다 담아 놓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먹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색깔이 완전히 그냥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으로 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설탕도 많았고 단백질도 많아서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생기는 그 청을 이렇게 맛을 보면 이게 지금 뭐 청이야 캐러멜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합적인 단맛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밑에는 제가 맥주를 그림을 올려놨는데 사실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호프를 발효시킬 때 그 발효 조건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른 그 맥주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밀이냐 이게 이제 호프가 양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맥주를 숙성시킬 때 그 숙성할 때 그 색깔이 점점 진하게 갈색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죠. 레몬청이나 매실청, 시럽,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담았을 때는 고춧가루 색깔이 아주 선명한 빨간색 김치인데 시간이 김장김치 되면 어떻게 되죠? 갈색이 아주 된 그런 김치가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차, 맥주, 와인, 건조과일, 치즈, 와인, 발사믹식초 등등 지금까지 말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느리면서 오래 시간이 갈수록 갈색 물질이 점점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아주 독특한 향미 물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된장 같은 거 오래 묵힌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더 맛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덜 맛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취향의 차이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다른 갈색화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느린 갈색화 반응이라는 것은 낮은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시간 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맛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리를 잘하는 사람은 자연이 주는 이런 천년의 맛에 더하여서 어떤 발효와 숙성, 즉 시간의 맛을 얹어서 명품 조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과 조리에 관한 3개의 동영상, 그러니까 캐러멜화 반응, 마이야르 반응, 느린 마이야르 반응 이렇게 3가지 동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조리를 할 때 이런 불과 시간과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할 때마다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요 불의 온도에서는 요런 그 화합물이 나와서 요런 맛을 내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서 살려보게 되면 나만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내는 그러한 조리 과정들을 체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